다음은 저희 공대위의 상임 공동대표이시자 스포츠인권연구소의 문경란 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은 문경란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한 대로 공대위 발족에 스포츠, 인권, 여성, 시민단체가 40여 개 모였습니다. 이제 메달보다 선수의 생명과 인권이 중요하다는데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목소리를 냅니다. 공대위는 진상사건 조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구조개혁까지 끈질기게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폭력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권리구제 체계로부터 시작해서 엘리트 스포츠의 뿌리가 되는 학교 스포츠의 정상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로 나아갈 것, 이를 위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스포츠 클럽 육성법 제정,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개선과 체육단체 구조개혁까지 공고했습니다. 혁신위의 공고안을 이행했더라면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잔혹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공대위를 출범시키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잔혹함과의 결별,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스포츠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어떤 잔혹함과의 단호한 결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잔혹함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반짝이는 메달과 이를 향해 열광하는 환호성에 묻혀왔습니다. 세계 메디어의 스포츠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정작 시상대 위에 올라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 어떤 반인권적 고통을 견디며 그곳에 도달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금을 주고 병역 면제를 해주면 나라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쓰러진 수많은 어린 선수들의 일생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학생 선수가 중간 시험을 보러 갔다가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초등학교 선수들이 합숙소에서 자다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감독이 때리고 코치가 때리고 선배가 때리고 맞지 않는 날은 왠지 개운하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다는 선수들, 폭언과 폭행을 버티고 버티다 선수촌을 이탈한 국가대표 선수들,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독백을 했던, 올림픽 메달은 땄지만 다시는 선수 생활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전직 국가대표까지, 그들 안에 늘 있었던 어떤 잔혹함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불과 1년 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도 활짝 웃지 못하던 한 선수를 기억합니다. 그 선수의 충격적인 고백에 온 나라가 공분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인권위 특조단이 꾸려졌고 뼈를 깎는 반성을 하겠다는 체육계 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며 발족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7차례의 공고를 남기고 지난 2월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4주 전 한 선수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잔혹함이 한 선수의 존엄을 짓밟고 결국 죽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마주한 그 잔혹함에 할 말을 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추고 나서야 그동안 심장이 쉼없이 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듯이 우리는 고 최숙현 선수의 심장이 멈추고 나서야 그동안 그가 끊임없이 그 잔혹함을 고발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의 지시에 특조단이 꾸려지고 특단의 조치들이 난무합니다. 바로 어제 대한체육회는 폭력 지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신고 포상제, 합숙 허가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하면 보상을 준다고 엘리트 스포츠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오래된 참혹함이 사라질까요? 이 지점에서 금메달 100개보다 한 선수의 생명이 중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되새깁니다. 그리하여 국가를 향해 엘리트 스포츠 존재 의미부터 다시 묻고자 합니다. 너무나 익숙해 마치 스포츠에 원래부터 있었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이 잔혹함을 단호히 떨쳐내고 더 이상의 희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기 모인 시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주는 동시에 이 엄혹한 한 시대를 마감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하워드 진의 말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품지 않으면 지금의 세계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야만의 시대를 뛰어넘을 우리의 응답은 그래서 늘 그랬듯이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20일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자,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들께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영남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2월달에 혁신위가 합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고를 7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권고안들을 사실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은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고 이런 이행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혁신위의 권고안이 사실 이행이 됐다면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7차례 권고 많은 내용 중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그러니까 다 됐으면 좋겠지만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서는 권고안 중에 어떤 부분이 특히나 이행이 됐다면 막을 수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7차례에 걸친 한국 스포츠의 근원적인 구조개혁에 관한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중장 단기에 수십 가지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2월에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임기를 끝내고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그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문체부나 대한체육회가 그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진상조사 요구 공대위는 향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혁신위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현재까지 이행되어 온 상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진실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대한체육회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요지로 한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대책은 그야말로 뿌리는 그만두고 싹만 자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덕 공개 질의서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스포츠의 구조적인 개혁과 그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 현재의 어떤 인적 카르텔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최숙현 선수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첫 번째 지난해 조재범 선수 성폭행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곳에서도 피해자들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할 것도 마땅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했던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권고가 피해자들에게 현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넘어서 강력한 권리 구제와 선수 보호를 요청하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립을 비롯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립을 비롯한 어떤 구조적인 개혁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임기를 다하고 난 이후에 윤리센터의 건립에는 저희는 그 윤리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클린센터나 인권센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체계와 어떤 인적 구성으로서 과연 차별성을 두은 강력한 지원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합니다.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요구했던 윤리센터는 기본적으로 선수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익명성의 보호 그리고 어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쉽게 접근해서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상담 체계의 구축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법률적 지원이나 의료적 지원까지도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체육회나 관련 가해자와 유관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영향력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성의 보장과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게 음악인지 공동이고요. 작년부터 보면 이기훈 회장이 계속 사퇴 요구를 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1년의 과정을 보면 이기훈 회장이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뭔가 구체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뭔가 목소리가 좀 있을까요? 저희는 수도 없이 여기에 참가한 40여 개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책임을 지는 나라, 책임을 지는 사회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가 강제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선수가 죽었는데 책임지지 않는 나라가 나라 맞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서울신문 최영동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이 피해자 보호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그게 법률 의료 지원에 대한 것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예컨대 여가부나 교육부나 아니면은 그밖에 아동보호센터나 여러 기관들이 보호를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들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어떤 지점에서 무엇이 작동하지 않은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스포츠 분야의 피해 선수들이 쉽게 접근해서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을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의 설립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관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애매하고 저희가 봐서는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의 스포츠 인권센터와 크게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맞는 조직의 체계, 거기에 맞는 인적 구성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어떤 역할과 그에 맞는 전문가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다른 유관기관과의 어떤 긴밀한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잘 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사실 스포츠의 분야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경찰이 참여해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피해 선수들이나 피해자들이 경찰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그리고 스포츠 분야의 인권 침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상담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상담을 잘해주고 필요하다면 조사를 종결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시켜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료와 법률 지원까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연계해주고 어떤 허브로서의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만 불쑥 끄집어내서 그것들이 되면 마치 문제가 해결될처럼 하는 것은 본질을 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특별사법경찰은 법제처나 이런 곳에서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철인 삼정 선수 사망 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신 모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자